서정훈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법보다 주목 진행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주 내내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실제로 지금 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또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 상황을 정리해서 지금 제가 전해드렸는데 우리 서정훈 변호사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의사들이 그 선서할 때 옛날에는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이제 그 제네바 선서라고 좀 이렇게 약간 좀 현대화시켰더라고요. 네. 의사들은 이제 그 선서를 한대요. 네.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서할 때 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 첫째로. 예. 이 말은 이제 그 뭐 다른 이제 뭐 의사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아니고 네네. 오로지 이제 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째다. 네네. 따라서 저는 이번 이제 그 싸움은요 결국 이제 국민의 여론이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의사들도 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들은 첫째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투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야만 이게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이제 그 거리로 다 나서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침해되면요. 네.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겁니다. 의사들이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하고 틀린다니까요. 윤 대통령이 한다면 합니다. 이번에 물러서면요. 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안 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 할 때마다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서 정부가 포기하고 하면 이게 국가고 이게 정부입니까? 이번에는 의사 단체가 양보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의사들뿐 아니라 어떤 직종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해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법 체계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점에서 정말 신중하게 또 이 상황에 내 모든 인생을 정말 걸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전적 고민까지 좀 하면서 행동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짚어야 될 이 법률적 사안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의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배소연이가 상고를 포기했어요. 보통 상고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근데 이제 상고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제로일 때. 그렇죠. 그리고 빨리 기결이 돼가지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예. 예, 감옥에서라도 예. 또는 뭐 집행유예면은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일단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사실 문제니까 상고해봤자 의미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포기했고요. 네. 아마 이제 김혜경 씨한테는 이제 뭐 결정적으로 네네. 김혜경 씨가 이제 그 배소연보다는 형량이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배소연이가 이제 집행유예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혜경 공직선거법에는 이제 뭐 그대로 똑같이 공범이니까. 네네. 아마 이제 그 100% 그대로 김혜경도 처벌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보다 남아있는 이제 법화입니다. 남아있는 법화예요. 그게 이제 그 현재까지 기소 예정인 게 2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네. 엄청나게 건수죠. 2천만 원이면. 지금은 이제 10만 4천은 선거법이고 네. 2천만 원이 넘는데 그는 이제 그 3명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배임이니까 배임의 주체는 이제 이재명만 되거든요. 배임이라는 거는 이제 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을 남용하는 게 배임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이재명하고 김혜경하고 이제 배소연이가 네네. 2천만 원 이상의 별도로 또 추가 기소될 겁니다. 그러겠죠. 아마 이제 김혜경하고 배소연은 추가 기소가 되고 이재명은 이제 그 업무상 배임으로 네. 이제 그 기소가 아마 3명이 공범으로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소연이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선거법 관련 유죄가 확정됐잖아요. 예. 그럼 이게 김혜경이나 이재명의 이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주겠죠. 지금 이제 그 요거는 이제 밥 살 때는 김혜경하고 배소연이가 있었으니까 네. 아마 이제 그 공소시효에 이제 영향을 준 거죠. 공소시효가 이제 그 정지가 돼 있다가 배소연이가 이제 확정되니까 김혜경이 그 전날 네. 기소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고요. 네. 진짜 중요한 게 배소연의 그 재산 이걸 이게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원석 총장이 요즘
좀 이게 심각해요. 뭐 인사권 때문에 법무부 장관하고 그때 법무부 있잖아요. 예. 중앙지검장을 이제 교체 이야기 했었거든. 아. 근데 이원석 총장이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래가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유임이 돼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 김건희 여사 아직 뭐 도이치 이것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조금 이게 이재명 하나 못 잡아였냐 이런 데 비판이 대통령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원석 총장에 대한 비판이. 네네. 아니 이재명이 아직 하나 구속 못했어?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한상혁이도 아직 구속은 기소는 했지만 이런 데 불만이 있어요. 저는 배소연이 그 재산 80억이 넘거든요. 네네. 이걸 조사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조사했잖아요. 검찰에서. 네네. 배소연이가 여직원이 어떻게 80억 재산을 하는 이거 이재명이 차명 재산이다. 이재명이 선거 때마다 이게 아파트 사고 빌딩 산 거거든요. 이 부분 지금 이게 조사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검찰이. 지금 이게 검찰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박성재 장관이 이제 임명이 돼서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한테 지휘할 수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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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좀 미진한 부분 또는 수사 지연, 수사 지체, 기소 지체 이게 재판 지체보다도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이제 뭐 검찰이 조금 이게 뭐 고생도 많이 하죠. 네. 뭐 영장도 2번 친 것도 인정하지만 네. 최소한 이게 그 배소연의 그 재산 문제는 네. 저 누누이 방송에서 했는데 아직 본격 수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경찰에서 수사를 좀 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네. 남아 있는데 이재명 문제 있잖아요. 네. 뭐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이런 거게 빨리 저는 이재명도 이게 해야 되고 그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이게 무고가 있거든요. 그럼 빨리 기소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체해서는 안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이거 이렇게 네. 이게 좀 좁혀졌어요. 네. 예. 아저 뒤 예. 예.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천 신청을 한 자들 중에 대장동 변호사라고 불리워지는 변호사들이 한 6명인가 된대요. 이재명이 변호, 김용희 변호, 정진상이 변호 한 자들, 뭐 쌍방울까지 포함해서겠죠. 이 자들이 아직까지 다 살아남았다는데 뭐 경선하는 자도 있겠지만 그거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이제 그 친명 위에 예. 찐명이 있고요. 네. 찐명 위에 이제 그 변호사들이 있다. 네. 그 정도로 이게 변호사들이 많이 살아남았는데 찐명 특보보다 변호사들은 이제 그 비밀도 많이 알고 무엇보다 이제 돈을 안 받고 변호를 하니까 네. 그 변호사가 사퇴해버리면 이게 이재명 변호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하, 예. 당장.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았는데 제가 이제 워낙 비난 여론이 있다 보니까 어제 밤에 한 명이 사퇴했습니다. 아, 그래요? 6명 보통 언급되는 6명 중에 실제는 더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조선일보 사설이나 보통 언급하는 사람이 6명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방송에 거의 안 나오고 숨어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예. 그자가 이제 어제 사퇴했는데 아하. 저는 잘 알죠. 누구냐면 김동아 변호사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어보고. 이게 보통 유튜브에 잘 안 다뤄요. 아하. 김동아가 이 자가 이제 아주 어린데 87년생이에요. 87년생인데 그 건국대 그러니까 경력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김동아를 주목했느냐? 네. 이 자는 그 이재명하고 정진상의 메신저입니다. 그래요? 변호사라기보다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 해주고. 집사 변호사. 예, 변호사 접견 예. 해갖고서 좀 잠깐 나와서 쉬었다 가게 만들어주고 한 그거. 이재명하고 이게 정진상이 한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하, 예. 변호사 외에는 이게 다 녹음이 되죠. 그 심부름한 거 이런 사람 쓰려면 한 달에 한 500에서 10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김동완은 이게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 언론에는 정진상 변호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취재해보고 변호사들 해본 바로는 네. 김동완가 이게 이재명과 정진상의 메신저 정진상한테 요래요래 전달해. 그럼 이게 심부름하는 거죠. 아하. 변호를 한다기보다는 네. 변호할 거면 안 되고 87년 어린애인데 건대 나왔어요. 건국대. 근데 평택 갑에 그 홍기원이가 아마 지역구인인가 봐요. 평택. 거기에 1대1로 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 사퇴했어요. 아, 그래요? 예. 김동아가 근데 했고 사퇴했고요. 그러면 이제 5명이 남잖아요. 네. 이재명을 공식 지금 변호한 게 그 박균택 고검장. 박균택은 이제 광주 광산갑에 1대1. 그다음에 조상우라고 영장 기각할 때부터 조상우는 금천구에 최기상이하고 이제 1대1. 이렇게 2명이 있고 이재명 지금 공식 변호사. 네. 그다음에 김동아 빼고 정진상을
변호하는 게 이건태라고요. 이자가 이게 상당히 그 경력이 거물입니다. 특수부 오래 하고 진짜 윤석열 라인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이건태 이분이 중앙지검의 특수부장도 하고 아주 좌파 쪽에서는 이런 경력이 없어요. 우파로 와도 이건태가 이제 부천병의 김상희라고 여자 있잖아요. 예. 김상희 그하고 이게 붙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건태가 이길 것 같아요. 부천에 이렇게 그러면 김동아 이건태가 정진상. 그럼 이제 김용 변호사가 둘이 남잖아요. 네. 김용은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남윤태라고 임윤태라고 있어요. 이분은 네.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네. 오래 전부터 제가 잘 아는데 임윤태가 최민희하고 붙어버립니다. 남양주 갑에 가면 이제 우리 갑을병이 있잖아요. 어리 김한정이가 어제 팽 당하고 네. 병에 조광한 우리 선배 있잖아요. 네네. 그 남양주 갑에 최민희가 찐명이거든요. 찐명 위에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최민희하고 붙어버립니다. 임윤태 변호사가 남양주 갑에 그래요? 김용 예. 변호사. 그다음에 한 명이 또 부천에 어제 서른이 한 10% 됐잖아요. 거기 부천 어리 김기표 이분도 이게 검사 출신이에요. 경력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른하고 김상희를 치내고 부천 을병에 요 변호사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5명이 이렇게 그 결성해 갔는데 뭐 이명배가 빅매치 어쩌고 하면서 띄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현역들 그 이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그자들에 대해서는 뭐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 대목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 그 해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 변호사들을 이재명이나 정진상이나 김용희가 썼잖아요. 예. 그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는 걸 냈겠죠. 예. 근데 변호사 수임료를 조금 주고 통상보다 조금 주고 대신에 나중에 공천 줄게 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다면 더구나 공천 곧 당선인 지역에 금천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뭐 부평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부천 2개. 예. 이 경우에 혹시 이게 그 무슨 사후 뇌물이나 뭔가 하여튼 그런 식의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봅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공무원 아니니까 공무원만이 뇌물죄를 범하잖아요. 뇌물죄라기보다는 정치자금법에 보면 네. 돈만 받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이익을 다 이게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건 돈으로 봐야 돼요. 변호사비를 1억 줄 걸 500만 원만 주고 변호사 용역을 받잖아요. 그럼 이게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이게 소극적 이익이에요. 1억 줄 거 500만 원 주면 9,500 받은 거 똑같잖아요. 받은 거랑 똑같은 내가 거지. 돈 받아가 주나? 받을 돈 안 받으나? 그렇지. 예.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이고. 네네. 제가 이제 이재명의 재산을 계속 그 변화표를 신고하잖아 매년. 네네. 보잖아요. 이재명의 재산은 화수분이에요. 줄질 않아.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벌써 파산 신청해야 됩니다. 변호사를 도대체 몇 명을 쓰는 거야? 지금 여기 뭐 한 재판에 6-7명이잖아요. 그 사람들 평균 이런 형사사건 오래가는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받아요? 그런데 이제 김만배는 지금 태평양이 돈이 다 떨어져가 100억이 항소심을 지금 아직 태평양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제가 전화했더니 그 고등학교 후배가 태평양 책임자예요. 돈이 엄청 드는구나. 근데 이게 시간당으로 막 까나가니까 금방 이게 돈 100억 날려가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변호인은 일주일에 3번을 변호하면 그러면 이게 재판을 하루 종일 하고 재판 준비하다 보면 다른 사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달 운영비를 다 받아야 되면 최악의 5천에서 1억씩은 한 달에 한 명이 받아야 되거든요. 아이고 이재명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근데 이재명이 돈이 주는 게 없어요. 주는 게 없다니까? 아니 어디 신고재산 보십시오. 현금이 몰래 없어요. 어디 몰래 밤에 무슨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모르는 거.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보는 게 하나는 이제 그 대장동 저수지에 숨겨난 돈으로 줘야 될 사람은 줘야 되니까 숨겨난 돈으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치할 사람들은 배지로 이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통령실에 뭐 검사 출신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그래봤자 2명이에요. 주진우 그다음에 이원모 2명이죠. 근데 이재명은 벌써 변호사가 5명이야. 5명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재산이 아마 신고 재산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변호사비는 어떻게 주는지 계속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저희 방송을 많이 모니터하니까 네. 계속 이게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실정보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거 알고 김동화가 도망간 건가? 김동완은 워낙 가면 안 되니까 87년생인데 아니 그래도 평택이 보통 공천을 안 받으면은 서로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김동완 앞으로 돈을 줘야지 이제 돈을 줘야 되면 계속 가니까 매일 가는 거죠. 배지보다 돈이 좋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뭐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들을 포함해서 지금 친명 개딸들은 다 살고 이재명한테 반대했던 자들은 지금 다 죽이겠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체포동의안 찬성했던 자들이 살생부 명단처럼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친명들은요. 네. 친명은 이제 그냥 뭐 횡재하는 거예요. 그냥 배지를 다 단독 전부 단독이야. 최고위원들 그다음에 사무총장이나 부총장 이런 데 보면 전부 단독으로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문재인이가 딱 2명을 내걸었대요. 2명은 무조건 줘야 된다. 그 하나가 윤건영이겠네. 윤건영하고 이제 고민정이래요. 고민정. 그 2명은 또 줬잖아요. 둘 다 단수 추천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임종석이나. 그래서 이제 이거 친명은 이제 이거 완전히 횡재하고 지금 이제 그 비명 횡사. 예. 비명은 이제 그 완전히 뭐 전멸인데 점수를 보니까요. 점수를 보니까 여기 김영주 이분이요. 이분이 그 공직 윤리 보니까 0점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옛날에 일본에 여행 후쿠시마 할 때 이게 일본 가야 된다. 이거 좀 감점은 할 수 있죠. 그때 비난 많이 받았잖아. 그렇지만 이제 출석률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게 0점은 좀 아니잖아요. 0점은. 그리고 이제 그 박용진도 마찬가지죠. 박용진도 이게 0점이 있어요. 박지원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1%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1%. 야, 상위 1%. 아 그렇죠. 제가 보기에 뭐 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나보다는 박지원이가 더 잘할 테니까 제가 박지원이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도 상위 1%에 들어간데 0점이 있더라고요. 이 0점이라는 게 그 옛날에 제가 영남대 교수할 때요. 네. 우리 그 학과에 법대 교수를 뽑는데 영남대가 이제 두 파벌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쪽하고 이쪽에 미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쪽에 저는 양심적으로 내가 60점으로 주면 충분히 이기겠다 싶으면 60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요. 우리가 미는 사람을 0점을 준 게 있더라고. 그때 우동기 총장에서 우동기 유명하잖아요. 예. 막 본부에서 난리나고 어떻게 0점을 주느냐. 교수 뽑을 때 본부에서 뽑을 테니까 법대는 관여하지 마라. 이런 적이 있었어요. 0점이. 야, 그 이후에 저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0점을 줄 수 있는지. 이래가지고 이게 반명을 이게 완전히 학살하니까 지금 이제 그 심각한 게 노웅래는 아니 그냥 대표실을 점거해 버렸잖아. 글쎄. 노웅래는 이게 뭐 이재명이처럼 근데 단식 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목숨 걸고 합니다. 이재명이는 단식 쇼하고 호소인이지만 노웅래는 이게 제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장을 이렇게 옮기다니 피해 다니잖아. 노웅래도 반발하고 그다음에 이수진은 아니 그냥 백현동 판결문을 읽어봤더니 이재명이가 무기징역이다. 글쎄. 예. 이수지가 판사 출신이거든요. 네. 나름대로 이런 데 강력한 지금 반발이 막 한마디 있기 때문에 당이 거의 뭐 두동강 나기 직전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탈당이 더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현역들이요. 네. 현역들은 이제 좀 몸을 아직 사리 가지고 과하지옥을 참고 경선하겠다. 이 말은 이제 박용진도 과하지옥 이게 다리 간행이 사이로 기간은 한신처럼 수모를 겪더라도 경선하겠다 이랬는데요. 네. 제일 웃기는 게 박용진 지역 있잖아요. 네. 여기 그 3인이 경선하거든요. 네. 정봉주하고 우리 방송하는 이성훈 변호사가 해요. 근데 거기에 갈로 속에 단서가 있더라고. 결선 투표 2선. 제가 처음 봤습니다. 현재까지 3인 경선 중에 결선 투표 2선 이거 처음 봤어요. 왜냐? 어차피 이게 친 이재명 표가 분산되잖아요. 정봉주하고 이성훈. 그럼 이게 혹시라도 30% 감점 받은 박용진이가 또 살아날까 싶어서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용진이가 1등 하더라도 50 못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하면 정봉주하고 이성훈표가 뭉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이겠다. 뭐 이러기 때문에 저는 현역들은 이제 송갑석이도 경선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현역이 경선에 가면 탈당이 안 되잖아요. 아마 이제 그 현역 탈당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 경선에서 아예 컷오프 돼버린 서른이라든지 이런 데 앞으로 탈당자는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탈당해서 출마는 못 하는데 탈당은 할 수 있어요. 경선에서 저도. 물론 탈당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학살당하면 뭐 박용진이 같이 그래도 과하주역이니 뭐니 해가면서 경선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졌다.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꼼수로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라도 탈당 러시는 일어날 수 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 동료 의원 평가에서 0점 맞은 사람도 있어요. 뭐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그러면서 낄낄거리고 웃었어요. 예? 그 장면 보셨어요? 그럼요. 그게 이제 그 진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고요. 지금 이제 그 존경한다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재명이가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김영주가 더 치욕 수모를 느낀다고. 또 이게 노웅래한테도 존경하는 대학 선배지만 뭐 중앙대 넣는가 봐. 존경하는 이 말만 옛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조공하는 거 있잖아요. 조공. 이게 진짜 존경하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게 0점 줘가지고 다 죽여놓고 존경한다 이 말이 이게 너무 진정성이 없이 오히려 조롱으로 듣기는 거고 옛날에 딱 그 이재명의 화법을 보면 을지문덕 장군 보는 것 같아. 을지문덕 장군이 옛날에 그 우중문해하고 그 우문수리하고 시 하나를 주잖아요. 뭐 당신의 신묘한 계책은 하늘을 뭐 뚫고 뭐 땅의 지리를 다 하고 공을 알매게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조롱하는 시 있잖아요. 완전히 조롱했지. 예. 그 시를 보는 것 같아요. 완전히 조롱하는 거잖아. 존경한다는 게. 그게 그 이재명 문제고 그다음에 낄낄거리면서 0점 어쩌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 악마, 사탄, 마귀의 웃음을 보는 이런 데 기분이 들었어요. 야 소름이 싹 돋더라고. 동료 의원에게 0점 주고 이러면서도 비웃는 그 낄낄거리는 그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는 악마, 마귀, 사탄이 웃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대로 평가했으면은 이재명이가 빵점일 텐데. 그거는 당대표라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당헌까지 고쳐놔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시험이나 시합 앞두고 졸속으로 이제 그 룰을 바꾸면요. 그거는 전부 꼼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점수를 이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다. 원래는 이제 그 평균 점수만 딱 반영 좀 더 줄 수 있거든요. 이걸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놔 버렸잖아요. 이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도덕성 점수를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점수를 쭉 보니까 도덕성 있잖아요. 와, 친명들은 전부 50만점에 47점에서 50점이더라고. 아주 도덕성으로 완벽한가 봐. 자기들은 전부 47에서 50이야. 친명 나머지는 0점이고. 진짜 이게 그 우리 친명 중에 그 대표적인 게 정청래, 그다음에 그 박찬대, 그다음에 민영배, 그다음에 장경태 이런 자들이 전부 점수가 50만점에 47에서 50이야. 이거는 점수 평가도 아니죠. 지금 공개된 거 보면 이거는 뭐 점수도 아닙니다. 정청래를 잡으려고 함운경이 단수 추천 전략 공천 받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정청래는 이제 그 건국대 산업공학과인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옛날에 뭐 사제 폭탄 들고 미 대사 관저 있잖아요. 관저 대사 관저. 거기에 그 들어갔는데 4발 터뜨려 가지고 전부 이게 불발로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산업과학과 너가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감염됐어요. 아니 겁이 나서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그 2년인가밖에 형량이 안 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3년 군대 안 갔죠. 그리고 이제 그 영어학원 강사해가지고 돈도 짭짤하게 아니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또 영어학원 강사를 하네. 이래가지고 이게 그 이후에 누린 게 얼마입니까? 자기 이제 그 배지 3번 달았죠. 보상금 있죠. 얼마나 게 혜택을 누렸습니까? 이런 게 그 민주운동 계보에 치면
진짜 이게 아래 제대로 족보에도 없어요. 정청래는. 그렇지. 근데 그 함은경 이분은 이제 85년에 서울대 그 삼민투 이래가지고 이게 미 문화원이죠. 그때 이거 사진 보면 진정성이 있잖아요. 운동권에 처음에 하늘과 땅이 정청래가 함은경이 얼굴도 제대로 들고 못 쳐다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게 함은경 씨는 이제 그 젊을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민주화에 헌신했지만 이후에 자유파의 품에 와서 이제 운동권 청산, 완전히 86 운동권 청산에 엄청나게 기여를 또 했거든요. 그리고 누린 게 없어요. 뭐 군산에 횟집밖에 더 합니까? 저는 가장 열정적으로 민주화에 헌신도 했고 지금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 또 헌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함은경 이분이 그 참칭 운동권 정청래 반드시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저는 좋은 승부가 될 걸로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내부 공천 과정을 둘러싼 내홍은 앞으로 더 확산될 거예요. 그리고 확전될 겁니다. 내전처럼. 자, 그건 그렇고 이재명이가 지금 꼼수로 종북 주사파 떨거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위성정당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해요, 이게. 근데 이것들이 특히 통진당 잔존 세력이 만든 진보당이 주도하고 있어요. 정의당은 여기서 같이 안 하겠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진보당이 지난번에 전주에서도 이 강성이라는 자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줘서 배치 달게 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역구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례도 자기들이 뭐 최소한 4석 이상 해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사실상 그 반국가 단체 그 해산된 통진당의 잔존 세력이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이 위성정당에 이런 걸 올린 단체들 중에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고위 임원인 그런 단체도 막 있거든요. 이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렇죠. 지금 완전히 그 우리 헌재 법이나 판례 보면요. 정당이 위원으로 해산되면요. 대체 정당을 못 만듭니다. 그럼 이제 대체 정당이라는 게 뭐냐? 주요 이제 인적 구성원이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당원이나 당규가요. 유사하면 이게 대체 정당입니다. 지금 우리 그때 황교안 대표가 장관할 때 통진당 이제 해산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석기만 이제 날라가도 그 밑에 뭐 이상규, 김재현 핵심 인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미동맹 해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미군 철수, 그다음에 이런 게 그대로 당원의 진보당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진보당은 통진당이 대체 정당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자체가 저는 불법이고 해산 사유가 된다.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독자적으로 이제 그 원내 진출이 쉽진 않죠. 왜냐, 저는 이번에 그 녹색 정의당도 3% 어렵다 봐요. 이번에 이제 뭐 조국 당부터 별의별 당이 많이 생기잖아요. 3%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독자적으로 진보당이 의회 진출이 어려운데 여기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숙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숙주. 완전히 종북, 친북, 좌파들이 원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세석을 준다는 거예요. 진보당도 비례 세석, 뭐 새진보연합도 그거는 진짜 실체도 없는. 근데 그 세석 그리고요 더 황당한 게 비례 세석을 진보당한테 주고 지역구도 한 석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울산 북구입니다. 울산 북구에 이상헌이라고 민주당의 재선 의원이 있어요. 이상헌. 근데 그게 윤종호라고 진보당 좌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 북구는 아예 그냥 진보당으로 단일화한다. 아니 민주당의 현역 재선이 있는데 당원이 10,000명인데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경선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울산 북구도 주고 그다음에 그 비례 세석 주면 벌써 4석 아닙니까? 이 좌파 진보당이 원내 4석이 되면 이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자들이 지금도 미군 철수 그다음에 한미동맹 파기 천안하면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니다 이거부터 엄청난데 앞으로 저는 이재명이가 이거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김종인이가 갑자기 선거판에 나타났어요? 다시? 김종인. 야, 이자가 근데 저는 이준석이 보고요. 예. 제가 근데 십성 간호사고 이준석이가 이제까지 멘토로 부모님처럼 멘토로 섬기고 따르다가 뒤통수 치가지고 이제 배신해가지고 이제 등에 칼을 찌른 아버지를 바꾸면 우리 옛날에 여포가 삼성 간호라 했잖아요. 부모를 3번 바꿨거든요. 근데 이준석이는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 10번 정도는 저는 바꿨다 봐요. 제가 이게 이름도 다 적어 왔어요. 그래요? 이준석이가 이제 누굴 바꿨냐? 뒤통수 치는 게 네. 친아버지 한 명 빼고요. 제일 먼저 박근혜. 박근혜 그때 비대위원으로 화려하게 등판했잖아. 보름달처럼 네. 화려하게. 근데 등에 칼 꽂았죠? 박근혜. 그러면 아버지까지 둘. 그다음에 유승민. 1년 이상 요즘 연락도 안 하는데 유승민하고 이게 결별된 거죠. 원래는 이게 유승민 인턴이었잖아. 셋. 그다음에 김무성하고도 이게 한때는 바른당 만들어 하다가 뒤통수 치고 놓지요. 네. 그다음에 그 유명한 안철수. 안철수도 하고 이게 같이 당하다가 뭐 비협시오도 어쩌고 조용히 떠들다가 배신 칼 꽂았죠. 네. 그다음에 손학규. 손학규도 이게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때 엄청납니다. 이준석이가 등에. 그다음에 홍준표. 홍준표도 이게 원래 경선할 때는 홍준표 밀었어요. 윤석열 안 밀고 홍준표를 밀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 같이 하다가 갓줄 3번 하면서 이게 밀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낙연. 이낙연까지 합쳤다가 6억 먹고 그냥 배신 때려버렸잖아요. 6억. 그다음에 지금 아버지처럼 섬기는 게 김종인. 이러니까 딱 10명이 돼요. 현재 9명은 배신 때리고 10명째 아버지로 모시는 게 김종인인데 이게 십성간호 이준석입니다. 근데 김종인은 어떤 자냐? 네. 이준석이는 아버지를 10번 바꿨죠. 근데 김종인은 아들을 10번 바꾼 아주 이자도 아들을 10번 바꾼 거예요. 김종인이가 온데 들어왔는데 한 번도 같은 사람을 민 적이 없어. 전부 별의 순간이라고 갖다 붙여줬어. 다 뭐 금태섭 다 바꿨잖아요. 문재인까지. 아들을 10번 바꾼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이게 뭐 들어갔는데 네. 지금 이게 뭐 궁금한 거는 제가 보기에 비례로 5번 한 사람 아닙니까? 김종희가 비례 5번 했잖아. 자기가 이게 혹시 비례로 약속받고 이번에 국회 나면 더 하려고 들어갔나? 그럼 이준석이랑 싸움이 나겠네. 아니면 이준석이가 이게 지역으로 안 가고 비례를 공천 달라고 모셔왔나? 뭐 이런 게 왜 그게 되는 거는 비례 2번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어떤 의도로 아마 이제 그 비례 가지고 이준석이하고 김종희하고요. 저는 이게 또 대충돌이 난다 봐요. 결국 둘이 오래 못 갑니다. 이번에 이 공천 과정에 순번 가지고 비례 아마 이게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요. 이준석이 이게 그 정치판 먹튀로 지금 6억 6천인가를 챙겼잖아요. 이거 뭐 돌려주겠다 그러는데 돌려줄 방법이 없다면서요. 그 이준석 이야기죠. 아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걸 이제 법률 유보라는데 우리 어려운 용어를 판례가요. 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에 근거 없이 기본권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돈을 주거나 받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권 침해 관계에 돈 규정 없어도요. 그냥 계좌로 보내주면 돼. 공탁하거나 그러면 이게 국고로 그냥 잡수입으로 기소하면 돼요. 그 법이 있어야지 돈 줍니까? 저 박사님한테 뭐 돈 1,000만 원 주고 싶으면 법 없으면 돈 못 줍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게 보조금 법에요. 사기치 가지고 받으면 환수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걸 유추해도 됩니다. 유추해도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처럼 진짜 돌려주고 싶으면 당 해산해가 돌려준 다음에 다시 만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돌려주면 되는구나. 돌려주면 돼요. 돈 주는데 법이 왜 필요하냐고요. 근데 이자는 뭐 우리가 원내 들어가면 법 만들어가지고 규정 만들어가 반환하겠다는데 원내 들어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 만들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꿇고 가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안 돌려준다에 제가 5만 원 겁니다. 5만 원 걸어요. 안 돌려준다에. 이 돌려줄 자가 아닙니다. 빨리 이게 그 강제 환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은 다 됐지만 마지막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지금 마구 돌린 자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경찰이 방심위에다가 그 차단 요청을 해서 차단은 됐는데 삭제 차단은 됐는데 예. 이거 사법적으로 저는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이것이 정치다 네. 방송 나가서 이제 그 법을 이야기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선거법이 돼 있습니다. 90일 이전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딥페이크 가지고 선거운동 네. 이 자체가 이게 불법이고요. 그래요. 근데 어제 거는 아주 악질적이죠. 예.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했던 걸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말 내용을 바꾼 거거든요. 아하, 예. 이거는 이제 그냥 조작이에요. 제가 보기에 선거법도 어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도 되는 거죠. 맞잖아요. 예. 대통령의 명예가 완전 훼손됐잖아. 그래요. 나는 이게 민생을 아예 생각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저는 선거법 위반 플러스 그다음에 일반 형법에 명예훼손 있잖아요. 다 이게 되고요. 선거법에는 이제 그 7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우리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이게 저는 방심해서 차단했지만 네. 철저하게 경찰이 빨리 누가 이게 했는지 소행 잡아가지고 제가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어제 방송했습니다. 그게 영상에 가상 연상인가 뭐 네. 그런 거를 지그들은 달았다. 고 하던데 그게 만약에 그 처음 영상이 그건 나중에 또 편집해서 그걸 없애버리고 유포시키고 있다는데 예. 어쨌든 처음에 그 가상 연상을 달면은 죄가 안 됩니다. 아니죠. 그러게 이거는 AI가 하는 거다고 가상이라고 돼 있어도 내용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옛날 그건 말이 아닌 걸 말을 바꿔놨잖아요. 예. 그게 조작이에요. 네. 그게 중대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상자를 연안 내나 그런 게 상관없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풍자 내용 영상, 다른데. 풍자 영상이라고 빡빡 주장한다는데. 아이, 주장이야 뭐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주장은 자유지만 이거는 이게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고 저는 선거법이 이거는 공직선거법도 이게 명백히 반합니다. 네. 아니 그러고 이게 90일 전에는 그거 자체가 안 돼요. 선거운동이. 그걸 예. 활용한. 오늘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박사님 그 판 네. 봤는데요. 예. 제가 이제 항상 그 아까 쓰리풀 예. 세 가지 지지율 네네. 했는데 요즘 이제 그 제 예언대로 되고 있어요. 네 가지 지지율이 저는 항상 일치한다. 아, 그래요? 예. 바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아, 그다음에 그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 네. 그리고 이제 253개 지역의 후보자들 지지율. 아하, 예. 이 네 개가 종국전을 수렴한다. 일치한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네네. 다만 선수들은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선수들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야구로 치면 이제 한 3점 9회 말에 지고 있다. 축구로 치도 이게 지고 있다. 아. 이 생각으로 이게 더 절박하게 뛰어야 된다. 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조금 이게 우려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 비례입니다. 비례. 위성정당. 네. 비례가 이제 그 계속 이제 처음에 인요한 대표, 김혜지 대표 하다가 조철이 우리 그 당직자로 갔다가 조혜정으로 또 바뀌었죠. 네네. 계속 좀 바뀌고 있는데 이 비례 공천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대통령실이나 또는 이제 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여기서 어떠한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된다. 네. 철저하게 비례도 가장 우리 자유파 당원과 국민의 뜻에 맞는 정말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대로 공정하게 공천해야 된다. 혹시라도 마지막에 갈등이 있으면 또 그 선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례 공천을 잘해야 된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법보다 주목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